안녕하십니까, 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샌디에고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한다고 예언한 이창석 기자를 모시고 특별히 그 예언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예언에 대해서 야구가 왜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난 그때 내가 나가는 줄 알았어. 샌디에고가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제 확정을 지었거든요. 다저스와의 시리즈 1차전을 이제 승리를 하면서 이 포스트 시즌 진출권은 따냈는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월시 우승한다. 이미 샌디에고가 포스트 시즌 진출이 할 때부터 이창석 기자는 이미 샌디에고의 월드시리즈를 예언을 했었고, 저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마냥 느낌도로는 아닙니다. 같이 중계하는 이현지 캐스터와 함께 중계를 했을 때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아마 이형 의원은 알 겁니다. 저는 포스트 시즌 단기전에서 분위기도 중요하고 불펜 전력 중요하고 뭐 다 그렇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항상 변수가 이제 많기 때문에 그 변수를 잘 일으킬 수 있는 팀을 좋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선호하는데 샌디에고가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들어가요. 그 첫 번째 조건 중 하나가 저는 컨택트율입니다. 공을 맞춰야지. 컨택트율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이고요. 그렇죠. 뭐 좋은 컨택트, 체이스 컨택트 다 1위예요. 네. 그리고 헛스윙률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낮은 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진율도 낮고 저는 그런 삼진 적고 컨택트율이 이제 높고 잘 맞히고 이런 팀들을 선호하는데 보통 이런 팀들이 실제로 포스트 시즌 갔을 때 잘했어요. 네. 작년에 디백스도 뭐 삼진율도 낮았고 또 컨택트율이 좋았는데 텍사스가 삼진율에서는 좀 이제 손해를 본 팀이었지만 컨택트율이 전체 5위였거든요. 또 워낙에 홈런 잘 치는 팀이었고 그리고 뭐 단기전에 강한 브루스 보치 감독이 지휘를 했던 팀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런 약점들을 조금 이제 커버할 수 있다고 봤었고 2020년 휴스턴은 말할 필요 없죠. 그 당시 휴스턴은 뭐 그런 특징이 삼진 적게 당하고 공 잘 맞히고 큰 경기에 강한 부분들을 이제 특화된 팀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들을 했었고 애틀랜타가 21년에 조금 이제 어긋났는데 저는 이제 그 팀은 홈런이었고 그냥 운명이었다고 봐요. 좀 운이 많이 따라줬죠. 많이 따라줬지. 굉장히 많이 따라줬어요. 네. 그 당시에 진짜 애틀랜타가 우승할 거라고 내다본 이제 전문가들이 많지 않았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포스트 시즌은 이제 그 재미로 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답니다. 네. 또 컨택력이 좋다라는 얘기는 일단 몰아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었을 때 상대 실책이나 뭐 희생 플라이드 뭔가 변수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또 컨택이 높았을 때 장점이거든요. 또 샌디에고는 프로덕티브 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생산적인 아웃 카운트도 많이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득점 제조력에 대해서 이제 또 우위를 점하고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저는 또 타선의 짜임새에 대해서도 주목을 한 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의 밸런스가 잘 맞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샌디에고가 보니까 테이블 세터진 1, 2번 타순 그리고 3번부터 6번 타순 7번부터 9번 타순 이렇게 구분을 3개로 했을 때 이 세 부분에서 탑10 안에 모두 들어가는 4팀 중에 한 팀입니다. 그만큼 샌디에고가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의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마이크 실트 감독이나 매니 마차도 이런 선수들도 우리 팀의 선수들은 1번부터 9번까지 아무데나 갖다 놔도 다 제 역할을 한다라고 자신감을 보여줬거든요. 구멍이 없고 다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이제 하이 타순 때문에 조금 이제 골치거리였었는데 샌디에고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고민을 덜 수 있는 팀이었었고 저는 샌디에고는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이제 스플릿에서 밀리는 게 없어요. 5할 승률 이상 팀들을 만났을 때도 잘 상대를 해왔고 뭐 또 홈 원정에서의 승률도 중요하잖아요. 원정에서의 승률이 좋은 팀들이 유리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원정 승률 6할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장전 10승 2패 한 점 차 승부가 21승 18패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석점차 이내를 근접전 승부로 봐요. 석점차 이내에서 승률 1위 팀이 다저스입니다. 다저스가 5할 8푼 6리 그리고 샌디에고가 2등입니다. 샌디에고가 이제 5할 7푼이에요. 5, 3, 40패. 근데 이건 이제 샌디에고가 치고 나가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7월 22일 이후의 성적을 따져보면 샌디에고는 41승 16패예요. 오, 엄청난데요? 승률이 7할 1푼 9리예요. 샌디에고는 길게 연패 안 받았다는 거예요. 포스트 시즌에서는 긴 연승도 중요하지만 딱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이거를 빨리 탈출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샌디에고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 속에 있다. 심지어 부상자들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부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는 전력들이 정상화가 됐을 때 굉장히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기간 동안에 승률 6할 때 팀이 다저스, 디백스 이제 또 뭐 매치가 있었는데 사실 샌디에고는 7할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경우고 그렇죠. 샌디에고가 올해 인터리그 성적이 좋은데 AL 쪽에서 같은 기간 가장 강력했던 팀이 디트로이트입니다.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이제 7월 20일 이후에 승률이 5할 9푼 3리예요. 이건 워낙에 지금 현재 내셔널리그 쪽이
그 전력 자체가 두텁게 바뀌었기 때문에 디트로이트든 뭐 양키스든 월드시리즈에서 누가 올라오든 간에 샌디에고는 챔피언십만 통과하면 이거는 월드시리즈 우승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7월 20일 이후에 시온팀만 만났으며 사실 이 승률은 조금 이제 가대포장된 게 있다고 하지만 클리블랜드, 휴스턴, 다저스, 볼티모어, 매츠 이렇게 좀 어려운 팀들을 만나서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이제 해석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경기 후반의 퍼포먼스를 또 중시를 합니다. 저는 샌디에고가 그 7회 이후에 팀 타선이 어땠는가도 따져봤거든요. 7회 이후에 뭐 득점에서 1위가 디렉스인데 3위 샌디에고였어요. 7회 이후에 OPS도 1위였었고 7회 이후에 샌디에고의 팀 타율이 이제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팀 OPS, 팀 타율이 7회 이후에 다 강했다는 건 다른 팀들이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샌디에고의 이 막판 뒷심, 특히나 뭐 잭슨 메리 그것 때문에 떴잖아요. 그렇죠. 네. 잭슨 메릴이 신인인데 그렇게 활약을 해주다 보니까 베테랑도 그러니까. 이게 디질세라또 7회 이후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맞춰도 올라오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샌디에고의 그 경기 뒷심을 상대 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이 레버리지 클러치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죠. 샌디에고는 그 단계 높은 상황들을 잘 다뤘어요. 이거는 뭐 압도적으로 1위였었고 팀 홈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는데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는 팀 홈런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샌디에고는 이 포스트 시즌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우승 확률이 높다. 물론 못할 수 있습니다. 못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과감하게 한번 이제 가을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예상을 하자면 샌디에고가 월드시리즈 우승 전략에 가장 근접한 팀이 아닌가 싶어요. 타선도 타선이지만 역시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제이슨 애덤과 테너스 칸 영입하면서 불펜을 또 강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단순한 불펜 강화도 있지만 그렇게 강력한 불펜을 데려오면서 다저스가 데려갈 수 있는 불펜 선수들을 샌디에고가 다 싹쓸이를 했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도 선수단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결과를 냈다라고 보고 2010년 이후에 다저스 상대로 처음으로 위닝 시즌을 장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점에 있어서 다저스의 공포증을 드디어 이겨냈다? 그렇다는 거는 이미 포스트 시즌에서 다저스를 한번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서 다저스를 다시 만났을 때 또 한 번 꺾을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 그렇다는 얘기는 월드 시리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포스트 시즌에서는 심리전이라든지 기싸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샌디에고는 다저스를 상대로 더 이상 이제 위축되거나 이런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저스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전혀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물론 어려운 상대지만 근데 저는 하나 이제 좀 샌디에고에게 불안한 점은 로버트 수아레스. 최근에 좋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부진하죠. 그러니까 매우 부진한데 실트 감독이 이 점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한 그 불펜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결국 저는 이제 브루스 보치처럼 그때그때 이 상황에 맞는 불펜 운영을 가져가면서 샌디에고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좀 약점이 되기에는 샌디에고는 다저스하고 다르게 좋은 자원들이 너무 많아요. 경기 후반에 이제 맡길 수 있는 자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수아레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마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샌디에고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과감하게 한번 이제 던져봤고요. 근데 다른 분들 생각이 좀 궁금하긴 해요. 물론 이제 저희 포스트 시즌 딱 접어들면 해설자들 이제 받겠죠. 저는 그때도 뭐 변함없이 샌디에고를 이제 주장할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샌디에고 다저스 시리즈가 끝나고 이게 밀려서 샌디에고 와일드카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와일드카드로 가더라도 저는 이 예상은 안 바꿀 것 같아요. 네. 왜 틀렸어요? 저는 당연히 애틀랜타죠. 정신 못 차렸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샌디에고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예언한 이창석 기자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샌디에고는 단순히 포스트 시즌 진출 확정을 넘어서 다저스를 꺾고 지구 우승까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정규 시즌 막판까지 순위 싸움이 이어질 텐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제가 하나 더 봤습니다. 샌디에고 월드시리즈 우승하고 이제 그거 받고 김하성이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홈런 친다. 2차전? 네. 다른 차전 아니고 2차전. 네, 2차전. 네. 많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때 되면 이제 역주행할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